현대차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7.2%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9.3회전으로 좀 이건 내려간 실적입니다. PBR은 2.05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실적이 내려간 것은 역시 미국의 관세 역량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개요 성격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본사 주소는 서초구 헌릉로 12 양재동이죠. 그 양재동에서 조금 더 내려 양재 그 역에서 조금 더 한참 더 내려가야죠. 그러면은 그 근처도 좀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와 있는데 자기네들 특징이 Manufacturing Excellence, 그 다음에 New Product Innovation, Advanced Tech and SDV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Investing for the Future Innovate, 영어로 Innovate Partnership, 뭐 협력업체 뭐 이런 걸만 하더라도 이걸 잘 거기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54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4만 6,500원이나 상승했습니다. PBR로는 2.05, 130%나 상승했습니다. 그 주주내역은 현대모비스가 21.86%, 국민연금이 7.54%, 정몽구씨가 5.44%, 골드만삭스만 눈에 띄었습니다. 조사할 때 네이버에서 28.99% 지분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지적 게임으로서 임팩트 1과 임팩트 2라는 것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스루풋 곱하기 그 재고 회전율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가의 어떤 영향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수치가 1873.5고 전년도는 2192.9니까 내려갔으니까 좀 주가가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주가라는 게 꼭 실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스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78조 7,668억 원으로 0.4% 감소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2조 9,700원으로 700억 원으로 5.2%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5.6%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32.8%로 3.6% 하락했고요. 운영경비는 22조 3,250억 원으로서 0.8%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16으로서 0.1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조 4,715억 원으로 47.2%가 감소했고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34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손익계산서를 참고적으로 이제는 참고자료로 좀 소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원가회계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공시된다 하더라도 매출원가 산식은 매우 단순하지만 원가 세계의 가장 큰 모순인 재고가 계속 증가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원가라는 산식은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로 회사들은 매출원가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무효하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거죠.
재고자산 명세서입니다.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3조 2,940억 원, 2024년 말보다 2,631억 원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2023년도에는 뭐 한 3배 정도 가까이 더 증가한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이 증가율을 매출하고 본다면은 매출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재고만 증가를 했다. 그만큼 생산을 했는데 못 팔았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죠. 1% 매출이 증가했는데 재고는 5% 올렸고, 특히 2025년도는 재고가 좀 쌓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2,685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입니다. 53조 1952억 원. 상품도 사용액이라는 개념은 이게 상품 매출원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A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는 이 경우에는 안 들어갑니다. AB를 합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2조 9,266억 원으로 5.2%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0.8%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2조 3,250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1조 8천억 원을 뺀 10조 5,21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는데, 가공비율은 16.5%, 전년보다 좀 떨어졌고요. 생산 재료 비율은 83.5%로 0.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을 비교하면은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스루풋은 아예 상품 포함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PQ 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차이 금액이고 일치를 합니다. 3단계가 좀 문제인데요.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861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그만큼만 증가하면 되는데 1081억 원이 증가해서 220억 원이 재고가 더 증가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어디서 이렇게 증가했냐? 도저히 이거를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3년 연속 이런 차이들이 있다면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못 찾는 게 아니고 안 알려줘서 모르는 거죠. 아니면은 재고자산이 그만큼 불투명하게, 현금이 불투명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8조 3,850억 원, 전년보다 2%가 감소했네요. 그리고 직원 수는 72,598명으로 2,539명이나 감원이 됐습니다. 이런 게 뉴스에는 나온 바가 없네요. 뭔가 그 회사를 쪼개낸 건지 이렇게 많이 그냥 한꺼번에 줄어들 수가 있는지. 어쨌든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9.3회전으로 떨어졌고요. 스루풋율도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4.8%로 4.6% 하락했고, 총 자산 회전율 0.80으로 0.0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1이 돼야 정상이 되겠습니다. 영업공여 평가지표 매출채권 수금속도 13.9회전으로 약간 떨어졌고, 매입채무 지급속도 9.7회전으로 이것도 약간 떨어졌습니다. ROI 자본 회수율 5%로서 4.5% 하락했습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순방향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요거를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반대로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라면은 이건 카운터하기가 좋을 거예요. 차량 대수로 그 재고 회전율을 산출하면은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쌓였으면은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겠죠.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느냐? 1.1% 올라간 거로 산출이 됩니다. 현대차는 기초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급사들이 그를 이거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가격 추이로는 5.9% 단순 평균으로 올라갔는데 국내보다도 그 해외 쪽의 단가들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뭐 국내에 비싸게 팔고 수출은 싸게 덤핑한다 그런 세월이 있었죠. 전혀 아니올시다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상승한 건 맞는데 판매 가격도 상승해서 입증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9조 6,958억 원을 벌었습니다. 단기 순이익보다는 더블 이상을 더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2조 4,131억 원이고 최종 1,274억 원에 이것은 현금을 잃었다고 인식이 됩니다. 또한 비유동 자산에 7조 4,535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잉여 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1조 5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 부채율은 3.3%, 1.2%에서 참 그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자 부채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네요. 주주 잉여 현금으로 3조 8,348억 원을 주주들이 가져갔는데 요것은 배당이 3조 5천억 원, 자기주식 취득으로 7천억 원 등 해가지고 3조 8,348억 원이 주주들한테 돌아갔습니다. ROE로 따지면 5.3%니까 꽤 높은 이익배당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11.5로 약간 올라갔고요. 이익잉여금률 1045.8%로 내려갔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운영경비 기준으로 운영경비가 0.8% 증가했는데 요거를 1% 올라간다. 인프레 등도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등 이런 거로 했을 때 그리고 영업이익이 47.2% 내려갔는데 올해는 관세 뭐 이런 것도 잘 해결이 됐다고 보고 10% 정도 올린다. 전년 실적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80조 5천억 원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2.2%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요거를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1 더하기 2.2% 해가지고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럭셔리한 차량의 판매 단가라고 하면은 8,050만 원에 한 대당 팔기로 했다. 그러면은 남는 게 380만 원 남는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돈을 더 벌자. 재고 회전율이 19.3회전 밖에 안 됐는데 뭐 더도 말고 20회전 해보자. 3.8%도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액 100만 원으로 다시 환원해서 83조 5,937억 원을 하면은 운영경비가 1.1% 증가하더라도 운영경비 증가율은 여기 매출 증가율 곱하기 5위율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4조 5,870억 원, 한 7천억 이상 더 그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 원가 회계상으로 매출 증가일 만큼 생산도 더 한다고 보고 가공비도 조금 0.5%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제조 원가가 64조 9,429억 원이 나오는데 재고를 10% 감소했을 때는 매출 원가가 거꾸로 상승합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 이것이 문제인 거라고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목표액을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할 때는 원가 회계에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아까 그 대당으로 비교했을 때 8,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재고가 증가한다면은 8천만 원 선이면은 된다.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판매는 결국은 스루풋으로 결정한 것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예상보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납품하는 데라고 한다면은 영업 쪽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그 판매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그 재료비하고 가공비 총 제조원가에다 판매 관리비 더하고 마진도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스루프처럼 매출액이 동일한 노력을 해서 3.8% 노력을 해서 83조 5,930억을 한다면은 판매 관리비도 좀 증가가 노력을 하니까 더 된다고 보고 매출 증가율 곱하기 판관 비율로 이렇게 하면은 그 3조 8천억 원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나죠. 그래서 그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은 예측이익은 380만 원인데 재고 감소 시에는 원가 회계는 330만 원, 재고 증가 시에는 400만 원으로 스루풋보다는 많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 노력을 더 했을 때 생산은 그만하고 추가 매출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스루풋은 4조 5,871억 원이 되지만 원가 회계는 3조 8,789억 원이 된다. 7천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 된다. 그래서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원가 회계는 잘못된 세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닛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은 중국에 친히 가서 시진핑한테 과잉 생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덤핑 수출하지 마세요. 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을 직접 치는 게 아니죠. 간접적으로들 지금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를 벗어나지 않은 취지로 작성된 템플릿 자료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원가 회계를 밀어내는 세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호주로 멀리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